네, 그러면 추간공 확장술로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을 동시에 치료해서 증상이 개선되는 사례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사례인가요? 그런 경우에는 만성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되는 환자한테 디스크가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터진 환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아주 좋은 그런 예인데, 요 예는 우리가 디스크가 파열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파열됐기 때문에 증상은 갑자기 올 수가 있어요. 만성적으로 오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대부분이 심한 염증하고 같이 동반되어지거든요. 물론 신경도 많이 눌려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추간공 확장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신경이 눌려 있는 신경을 먼저 부분적으로 감압을 시키고 그다음에 혈류를 개선시키고 염증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터져 나온 디스크가 한 4, 5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흡수돼 가지고 한 4, 5개월 후에 찍은 사진에서 보면은 완전히 흡수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치료가 아주 잘 된 그런 환자의 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파열된 환자들, 협착은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은 디스크가 파열돼 가지고 디스크 자체가 척추강 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갔던 그런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에도 추간공 확장술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물론 너무 갑자기 왔기 때문에 다리 힘까지도 빠지고 그런 경우인데 네.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경의 감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염증 치료로서 염증이 싹 빠져나오면은 부어있는 신경도 줄어들고 디스크에 튀어나오는 염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흡수되어지면서 오그라들기 때문에 나중에 찍어보면은 상당히 감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물론 디스크 싸고 있는 섬유진 자체는 그대로 남아가지고 어느 정도 누르고 있지만은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네,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의 사례를 저희가 두 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파열은 물론이고 협착증까지 동시에 치료하면서 호전된 케이스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척추관 협착증 환자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 이 추간공 확장술을 좀 시술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들이 있을까요? 예, 이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것은 이게 부분 마취로서 짧은 시간 내에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노화로 인해서 중증으로 심하게 척추관 협착증이 오는 환자들한테 주로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마디의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수술하는 경우에 너무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스크루 척추관 고정술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꺼려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환자도 저희가 치료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통증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은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허리 치료도 차도가 없고 이런 중증 척추관 협착증 경우에는 물론 치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당뇨라든지 고혈압, 협심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술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높아가고 수술을 포기하는 환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을 해도 결과가 안 좋고 수술도 어려운 환자들한테 우리가 이런 가벼운 간단한 그런 추간공 확장술을 시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시술 같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네. 고령의 환자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전신 마취에 대한 어려움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선택하는데 치료를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또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이 또 시술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걱정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중증으로 이어져서 사실은 치료가 좀 까다로운 환자도 추간공 확장술로 치료한 사례가 있죠. 예. 꼭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척추 전방전이증이라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척추 전방전이증이라는 것은 척추뼈가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된 환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심해지면 결국은 수술이 고정술이 필요한 환자들도 처음에 초기에 아니면은 심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감압하고 염증 치료를 하면은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어지고 물론 어긋난 것은 교정되지 않지만은 운동을 통해서 코어 운동이라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는데 이런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은 상당 기간 우리가 수술 없이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중증환 치료 협착증으로 저희가 소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 3, 4년 전부터 굉장히 심한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통증이 너무 심하고 다리가 붓는 현상까지 오는 것.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면 운동이 부족하고 그래서 다리가 붓는 현상이 많이 오는 환자들이거든요. 물론 기간이 오래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인대 강화주사라든지 척추 차단술을 수시로 했던 환자인데 점점 혈류 개선도 안 되고 다리의 혈류 개선까지 약해져 가지고 멍해지고 붓고 그런 환자들, 이런 환자의 경우에도 저희가 치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일단은 쌓이는 염증과 그 다음에 혈류를 개선시키고 반복되어지는 염증 치료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다리의 부기도 빠지고 그 다음에 파형, 걸으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도 점차 소실되는 그러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중증 척추관 협착증도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복합적인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례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중증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추간공 확장술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또 다른 치료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척추 치료의 파라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에는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감압, 완전히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을 완전히 넓히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점점 이게 이제 인간 수명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수술에 대한 위험도가 너무너무 많이 증가돼가지고 이와 같이 염증 치료라든지 혈류 개선하는 것이 신경 성형술을 통한다든지 꼬리뼈 내시경을 한다든지 풍선 확장술을 한다든지 차단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고 점차적으로 심해지면은 최후에는 수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치료 흐름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